안녕하십니까. 지팡이 튜브 정희서입니다. 이렇게 힘차게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사실은 몸 상태는 그렇게 과히 힘차지가 못합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11월인데도 낮에 이렇게 덥네요. 대표님들도 다 똑같이 느끼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온도차가 심하고 독감 환자도 많고 감기 환자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도 독감은 아닌데 감기에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골골합니다. 대표님들도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장기화기관 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저는 자꾸 돈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장사꾼이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돈을 벌려면 영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업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이고 장기화기관도 그거는 예외가 아닙니다. 빨리 이렇게 뭐 정점에 도달하시려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도달하시려면 반드시 영업을 하셔야 되죠. 이 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화기관 영업 그러면요, 다른 업종과는 약간 좀 틀립니다. 같지가 않아요. 잘해야만 하는 거죠, 영업행위도. 일단 영업을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에는.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뭐 쉬운 말로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 벌려고 하는 행위가 영업행위. 장기화기관 영업 그럼 어때요? 장기화기관 서비스를 팔기 위한 제반 활동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거는 누구가 대상인가? 일반 영업은 소비자라고 하잖아요. 여기 소비자는 누구예요? 수급자 어르신이에요. 수급자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파는 행위. 이게 이제 영업이죠. 즉 수급자 모집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대표님들도 좀 많이 하고 계시죠? 그냥 이렇게 요양원 차려놓고 아무리 근사하고 좋게 차려놓는다고 해도 막 이렇게 어르신들이 몰려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서울 요양원이나 이렇게 이제 이런 아주 큰 거 빼고 그렇게 하긴 또 어렵잖아요, 일반인이. 또 이제 제가 센터 하나 차려놓는다고 해서 그냥 뭐 어르신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다 서비스해줘 이렇게 하지도 않죠. 어떻게든 나를 알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도 하시고. 대표적인 이제 광고나 영업 방식 중에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흔하게 보는 게 이 현수막이에요. 요즘도 지금 길 가다 보면 다 이렇게 이제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특히 이제 새로 오픈하신 데는 다 걸려 있죠. 현수막, 땡땡 뭐 제가 센터, 어르신을 뭐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이 문구도 또 며칠 동안 생각을 하세요. 효과가 있나요? 없죠. 사실 이 현수막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시는 것이 전단지였어요. 전통적인 방법. 전단지 많이 찍으셔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길거리만 더러워지죠. 사실 이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는 이제 포털에 올리는 방법도 있었어요. 이렇게 영업행위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어때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잘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이 포털에 올리는 거는 돈만 괜히 깨지고 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전부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일종의 광고행위죠, 광고행위. 직접 이거 말고 그럼 뭐 없어? 직접적인 영업행위. 이게 이제 이때부터 불법으로 넘어가요. 왜? 장기화기관은 비영리 기관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불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은 거예요. 선택의 폭이.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즉 효과도 없는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할까. 또 다른 방법은 없나. 합법적으로 내가 어떤 영업행위를 나 열심히 뛸 자신은 있어. 내가 아직은 열심히 뛰어서 어때요? 내 기관을 키울 거야. 이런 의지가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영업은 먼저 할 수 있나라는 직접적인 광고 빼고요. 광고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업은 직접적으로 내가 막 가서 어르신을 막 모집해드리고 하는 행위 할 수 있나?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 장기화기관은 비영리, 즉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닌데 돈 버는 영업행위를 한다는 게 어딘가는 이상하고 어색하잖아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정답은 있다예요. 장기화기관도 영업행위를 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게 이 영업이에요. 언제까지 조금만 갖고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또 요양원 비싼 돈들을 지어놨는데 가득 채워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즉
장기화 기간은 비영리라서 영업할 수 없다가 아니라 여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불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있지만 왜? 비영리라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조심이라는 말 자체가 법에 저촉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쉽게 설명드리면 서울 어디 공사가 자체적인 검침원들을 대상으로 이 장기화 기관을 차려놓고 재가센터를 차려놓고 영업행위를 하려고 했던 적이 있죠. 근데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왜? 검침원들이든 자기 소속의 직원들이든 가서 어때요? 막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해주지는 않죠. 애사심에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거는 없고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한 건당 5만 원이면 5만 원, 10만 원, 10만 원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 대가 지불하는 행위 자체가 유인행위, 알선수재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불법이 되는 거죠. 왜? 장기화 기관은 비영리 기관이에요. 돈을 벌면 안 되는 데야. 옷을 그렇게 입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자칫 알선수재에 걸리니까 하지 마라. 근데 현실을 돌아보면요. 대표님들도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는 못하지만 사실은 만연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도 안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 좋지 못해요. 끝이.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답답한 마음이 이 점은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영업은 꼭 해야만 합니다. 왜? 왜 그럴까요? 왜 영업을 꼭 해야 될까요? 본래의 목적이에요, 이게. 무슨 목적? 내가 장기화 기관을 차린 목적은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인 거예요. 이 점을 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방법. 그러면 첫째로는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보예요. 정보. 누구에 대한 정보예요? 여기서 보면 수급자나 보호자. 특히 지금은 수급자는 여기 어르신들은 어때요? 소비자이긴 한데 직접적인 소비자이시긴 한데 어떨까요? 거의 의식이 온전하지 못하시고 또 의식이 온전하시더라도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어때요? 접근조차 어렵죠? 그럼 누구를 접근해야 돼요? 보호자에 접근을 해야 돼요. 과연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또는 친척분이 형제분이 어때요? 아프신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그럴 위험성이 있는 보호자분들이 어떻게 어디에 있을까 하는 정보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은 있어요. 그 분들을 대상으로 어때요? RP를 하는 거죠. 나를 알리는 거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거죠. 전단지를 뿌려도 그분들한테 뿌리면 효과적이고 현수막을 걸어도 그분들 앞에다 딱 들이밀면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그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 점에 대한 문제는 또 이제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자, 두 번째는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 정보를 얻어내느냐. 주변에 이게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이 굉장히 빨리 어때요? 100명, 200명을 하세요, 어르신들을. 그럼 이분들은 왜 그럴까? 이 정보의 접근이 굉장히 용이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또 이 정보의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직에 계시던 분들이라든가. 불법은 아니니까.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해 가시게. 아파트를 제가 회장님이야. 그럼 어때? 난 봉사활동을 하면 되잖아. 아파트 대표니까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일일이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야. 그 서비스라는 게 대가가 오가는, 돈이 오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걸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나는 그분들이 아프면 어떡할까요? 장기화 등급을 받게끔 도와드려야 되고 또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것도. 지금은 이제 이것도 지금 막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어떤 하는 예예요. 단편적인 한 예이긴 한데 이런 것도 도움이 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방법은 먼저 정보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정보에 내가 어떻게 접근할 건가를 의논을 해야 되죠. 이거는요. 함께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어느 기관 하나가 아니라 그 지역 내에 금천구는 금천구, 영등포구는 영등포구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어때요? 함께 몇몇 분이 뜻을 모은다면 굉장히 쉬워질 수가 있어요.
왜? 봉사활동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정보에 쉽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거는 뭐 나중에 또 한번 좀 해야 되고, 일단은 모이셔요. 그러니까, 예, 모이시고,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 저희 기관만 해도 1,500개 기관을 일일이 어떻게 다 제가, 예, 응대를 하겠어요. 이렇게 한 뭐 10명이라도 좀 모아놓으시고, 우리 지역에 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방법에 대한 얘기를 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그게 여기 지자체별로 다 약간씩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협력하셔야 돼요. 그분들끼리 좀 단단하게. 그래 좀 이렇게 장기화 기간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영업에서 조심할 것만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가를 지불하면 이건 100% 불법입니다. 네, 어떤 경우가 됐던 누구에게?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대가를 지불한다? 네, 저한테 케어 받으시면 내가 10만 원 드릴게요. 100만 원 드릴게요. 이거 다 불법입니다. 또 소개자, 그렇게 소개를 해준 사람, 그 사람한테 어떤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제가 한 10명 어르신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 얼마 주실래요? 하시는 분이 왕왕 있죠. 예, 그거 불법입니다. 예, 그거는 어때요? 형사처벌 받아요. 어떤 경우가 되든 간에. 예. 그리고 적발되면, 예, 뭐,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지불하실 생각을 하시지 말아라. 예, 이거 돈 주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 똑같이 이렇게 소개자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저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고, 이렇게 열심히 뛰어보세요라고 하는 거고, 이분들은 자기가 내가 어때요? 직접 뛰어서 어르신을 10명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저한테 얼마 주세요예요. 아니면 뭘 해주세요. 뭐 해달라고 그럴까요? 뭐 아마 얘기 안 해도 다들 아시겠지만, 뭔가를 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예. 이익이 있으니까, 나도 이익이 있어요,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급하시니까, 이 영업의 중요성을 아시니까, 이런 사기에 자꾸 당하시는 거예요. 물론, 적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어때요? 사기예요, 사기. 이거 하지 마세요. 공짜는 없어요. 공짜로 누가 나를 위해서 어르신을 10명, 20명 모아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새 이제 금액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대가를 요구할 거고, 대가는 어떤 경우가 돼도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이 끝을 제가 10년 넘었잖아요, 이 계통에. 끝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 있잖아요. 오히려 어때요? 그렇게 소개받은 어르신은 또 떠날 확률도 굉장히 높고, 안착시키기가 어렵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런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도 꼭 어때요? 영업은 하셔야 돼요. 영업을 안 하면 안 돼요. 왜? 그게 본래의 목적이니까요. 내가 장기화 기관을 차린 이유는 어떤 경우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만큼은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든 간에 저도 이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저도 장기화 기관이 대형화되고 튼튼해야만 지팡이도 발전을 하니까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영업하셔서 100명, 200명 하시고, 요양원도 큼직큼직하게 지으시고, 주간보도 큼직큼직하게 하셔라. 왜? 지팡이도 그게 이익이니까.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